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지방직 및 교육청 1차 합격생들을 위한 이제 2차 면접에 관련된 특강입니다. 자,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목차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하면은 뭔가 외워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체로 요즘 면접 경향은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료를 가지고 뭐 '외워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외워야 될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면접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은 면접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이해해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면접을 해야 될 이유, 그다음 면접 시험에 관련된 개요입니다. 그다음에 평정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접관의 확인 사항, 요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면접을 위한 성공 전략, 그다음에 호감을 주는 방법, 예,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앞쪽에 배열을 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에 관련된 영역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면접 특강은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기출도 한번 분석을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그다음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나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그의 핵심은 이제 4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것이고, 자, 그다음에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 아무래도 여기에 관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하시면은, 보통 우리가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해서 지금은 3차에 해당합니다. 예, 2022년은 3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뭐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업무 어떤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종합 계획하고 거의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그지? 그냥 이 내용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거 하고 싶냐 하면은 뭐 미디어 교육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 관심 있다,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법에 관한 내용들도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법, 이것도 뭐 다 나오는 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모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전공에 관련된 것도 한 문제 정도는 질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공에 관한 것들도 압축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1차 시험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다음에 창의력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직관도 많이 물어보죠. 예, 정신 자세,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사 내용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교육청 내지,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할지 잘 모르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항목을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예, 큰 애로사항 없이 무난하게 면접에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는 뭐 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웬만한 답변 내용들은 여기를 참고해서 그냥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내포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바로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장 면접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이해. 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면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유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장 일반적인 건 이거죠. 공무원으로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과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적합한 인재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위대하고 훌륭한 사서가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서가 되겠냐 하면은 뭐 뒤와 같이 뭐 훌륭한 사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위대한 사서, 훌륭한 사서 되겠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자, 결론은 공무원으로서의 적합한 인재, 즉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뭐 봉사와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죠? 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들어가서 뭐 석사 학위를 뭐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또 자기 개인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보통 이제 자기 개발하는 데는 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은 보통 5년을 근무하셔야 돼요. 자, 5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다음에 그 이후에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휴직은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고 단 휴직을 한 후에 나중에 복직을 하실 때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합격 후 5년 후가 됩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석박사 하겠다 이런 얘기를 5년 후의 얘기다 해서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면접 시험 개요 및 평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면접관은 3명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1명, 외부에 2명 전문가들이 들어오겠죠. 자, 면접 시간은 보통 15에서 20분으로 잡습니다. 자, 그다음 면접관의 검토 자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사전 조사서, 뭐 자기소개서, 뭐 인성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내는 지역이 있고 안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뭐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대체로 5개의 평정 요소로 상중 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출해 보시면은
5가지 정도 질문인데 7가지 혹은 10개 정도 질문을 받는 분들의 기출 후기가 있었죠. 그죠? 예, 면접 같은 거 경우 보면. 자, 그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면접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변을 못한 경우에 계속 추가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은 여러분 답변이 좀 미흡했다 하면은 계속 꼬리 물기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 평정 등급 같은 경우는 우수는 사실상 좀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고 이거는 최악인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통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통으로 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합격자 결정 방법은 3가지라 그랬죠. 자, 우수, 보통, 미흡입니다. 그래서 우수는 합격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보통 필기 성적 순 해서 우리 대체로 필기 성적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합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면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성적이 좋더라도 2차에서 면접에서 좀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밑에 있는 분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턱걸이로 붙었어. 그래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반전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적이 잘 나온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복수 전공입니다. 자, 복수 전공 A라는 분이 있는데 자, A라는 분이 뭐 B라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도서관 실제 도서관에 그지? 자, 실제 도서관에다가 자신의 특기를 대입하는 거죠. 예, 대입을 해서 새로운 융합, 그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는 말 그대로 우수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여러분들의 특기가 혹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서관에 융합할 수가 있다면 뭐 우수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한 사례가 한 3건 정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자, 그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면접관들이 보통 이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접관들의 확인 사항 같은 경우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죠. 지원자가 무엇을 알고 있나가 아니고 지원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관들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생각, 그지?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라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 아까 같이 아이디어가 좋다면 우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훈련을 많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면접관 확인 사항. 자, 첫 번째, 지원자들의 거짓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서류나 필기 시험으로 구분이 어려운 거짓, 가식적이고 가공된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은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지원자들의 자질과 사람됨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인품, 언행, 지식 수준. 자, 지식 수준이야 뭐 면접 내용에서 다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의 언행,
인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 태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은행 말을 할 때 그죠? 예, 약간 좀 이상한 언어들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욕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뭔가 얼굴에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설마 누가 면접하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거울 보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의 선발입니다. 예, 훌륭하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원자들의 특성과 조직의 문화 분위기에 자, 쉽게 융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성장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질문인데 너무 오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성장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대체로 어학 능력이 되겠죠. 영어도 잘하지만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잘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말할 거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은 남녀 고용 평등법 저촉 소지로 인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좀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개인적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 양해 바란다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런 내용이 나오게끔은 안 할 겁니다. 그죠? 예, 미리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은 피해야 될 질문에서 가정사, 결혼했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예. 그다음에 사생활, 애인 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술, 담배 하냐.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한 거 그죠? 예. 여성과 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 요런 것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사의 개인 심부름, 출장 가능성, 지방 근무, 연장 휴일 근무 요런 내용은 실제로 도서관 업무 특성상 곤란한 질문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뒤에 내가 답변한 내용을 샘플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과 조직에서의 성장 가능성 요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죠? 예, 요거는 보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면접관들은 감안을 하고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면접을 위한 그럼 성공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면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면접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나를 딱 적어 놓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준비는 어떤 거냐?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소개를 준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뒤에 기출에서 볼 거지만 자기소개에 관한 질문은 항상 1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자신의 장점, 단점을 넣어서 소개해봐라. 라는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면접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소개를 하려면은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또 망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접 준비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자기 지원한 지역의 기관 홈페이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도서관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축제는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공공 도서관 수는 몇 개일까?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수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지? 예, 알아보시는 게 좋고. 자, 지역 축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구다 하면은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소개해 볼 만한 지역 축제 뭐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분 안에 답변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시면 중간에 잘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면접관이 중간에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버벅거리고 헤매기 시작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자, 보통은 우리가 다른 면접 면접 특강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반대로 하라는데 그게 아니고 대체로 결론부터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뒤에 붙이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반대로 역으로 하시는 것이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 면접관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어버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쳐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구사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르는 질문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지?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자, 전혀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더 공부하겠다라는 태도도 보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자, 모르는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 질문은 이어질 것이고 추가 질문이 많으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불상사는 안 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본인의 소신, 열정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학 시절이나 자원봉사 이럴 때 관심을 가졌던 활동, 성취, 예, 그다음 대학 시절에서 좋았던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면접에 좀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도서관 봉사활동 시에 에피소드 있죠. 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많이 묻잖아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봉사활동 시에 뭐 자기가 뭐 좋았던 경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얘기해 봐라. 그다음에 뭐 여기 있었던 에피소드 극복한 거, 실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든가 혹은 스터디가 있으면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같이 시간을 재보면서 그죠? 예, 연습을 좀 해야 경쟁자들보다는 좀 유리한 입장에서 면접에 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둡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 페이지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다음 우리 연습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은 자, 1번 또 나오죠. 자, 암기하여 답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표현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의 외워서 달달달달 얘기하면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자, 그래서 검지어가 있죠. 그럴 것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글쎄요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 다 조지죠. 예,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아는 못 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적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예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또 여기에 신경 쓰다가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딱히 이게 또 말버릇처럼 박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히 하면은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좀 안 좋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있잖아요, 그지? 예, 이런 것들도 과도한 긴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맡겨만 주신다면 보다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갑니다. 예,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뭘 맡깁니까, 그죠? 예, 기회를 주신다면. 자, 그 다음에 무조건이라고 얘기가 들어가면요, 이건 극단론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는 사용을 금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 시사상식을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뭐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시사상식에서 가장 대표적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김영란법이라든가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 요건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봐두시고. 자, 그다음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주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항상 활기찬 분위기를 주도를 하셔야 돼요. 재치 있게 답변하고 활기찬 말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상투적인 혹은 외워서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젊은이다운 패기를 발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예, 무조건 젊은 척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합격 의지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욕구가 강하고 목적이 분명하게 답변해서 의지를 강조하면은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념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접을 위한 성공 전략, 예, 요건 다시 한 번 더 여기 읽어보시면서, 그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 따로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2장 면접 질문 내용의 영역별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